은퇴 이후 꼭 점검해야 할 재무 관리와 생활 전략, 지출 습관의 핵심.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회사 대신 내 삶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구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생활은 그대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죠. 돈이 모자라다기보다 흐름이 불안하다. 사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아니라 수입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월급이라는 확실한 현금 흐름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저축 투자임대 등 여러 조각의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재무 관리는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자산 규모에 집중합니다. 얼마 모아야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현실을 보면 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 습관과 생활 구조입니다.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10년이 안정적일 수도 3년 만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꼭 점검해야 할 재무 관리와 생활 전략, 그 중에서도 지출 습관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현실적인 이야기로요. 1. 은퇴 후 재무의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나가는 속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수입이 일정, 소비가 약간 늘어도 회복 가능.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 소비가 늘면 회복이 어려움. 그래서 은퇴 후 재무 관리는 투자보다 먼저 지출의 속도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아끼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건 패턴을 이해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정비, 주거비, 보험, 통신비 등. 생활비, 식비, 교통, 소소한 소비. 선택 지출, 여행, 자녀 지원, 취미 등. 이 중에서 가장 조정이 어려운 건 고정비이고 가장 많이 새는 건 생활비이며 가장 후회가 남는 건 선택 지출입니다. 이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2. 지출 기록보다 중요한 건 지출 구조.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다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하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세세한 기록보다 큰 흐름을 보는 구조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 변동 지출의 평균은 얼마인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는 항목은 무엇인가?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무엇인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가? 이걸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모르는 돈이 제일 무섭거든요. 3.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변화. 사례 1. 월급이 없는데 소비는 그대로. 60대 초반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전 월 45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은퇴 후 연금과 이자, 수입은 3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1년은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통장 잔액이 줄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문제는 큰 지출이 아니라 소소한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외식 습관 유지, 커피 간식 지출, 자녀 지원, 각종 모임. 이걸 합치니 월 80만 원 정도가 초과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꿨습니다. 외식 횟수 절반, 자녀 지원 기준 설정, 현금 사용 줄이기, 모임 횟수 조정. 그 결과 월 40만 원 정도가 줄었고 심리적 불안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사례 2. 돈은 충분한데 불안한 경우. 은퇴 자산 10억 원을 가진 7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산은 충분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디서 얼마나 나가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전문가 상담 후 간단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여유비 통장, 여행비 통장. 이렇게만 나눴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이 줄지 않았는데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은퇴 후 재무는 숫자보다 통제감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 50대 후반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자녀 지원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자금, 주택 지원, 생활비 지원. 이게 누적되면서 예상보다 자산 감소가 빨랐습니다. 박 씨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자. 지원 금액을 정하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도 좋아지고 재무도 안정되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어려운 지출은 사실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4. 은퇴 후 꼭 점검해야 할 5가지. 고정비부터 확인. 보험, 통신, 구독 서비스. 생각보다 큽니다. 생활비 평균 파악. 3개월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현금 흐름 점검. 연금 이자 기타 수입. 월 기준으로 보기. 자녀 지원 기준 설정. 무조건 도와주는 구조는 오래 못 갑니다. 기쁨 지출 유지. 은퇴 후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여행, 취미, 사람 만남. 이걸 완전히 줄이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전부 줄이는 게 아니라 균형입니다. 5. 은퇴 후 재무의 진짜 핵심. 은퇴 후 재무는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출 습관이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구조를 만들고 기준을 세우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설계의 시작입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 현실적인 생활 전략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쓰는 돈의 속도는 10년 뒤에도 괜찮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은퇴 후 재무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훨씬 강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줄이는 삶이 아니라 조절하는 삶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지출 구조와 생활 전략을 정리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다음 단계는 왜 지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되는 소비 패턴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무 계획을 세우면서 숫자 계산은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유지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의지력이나 절약 의식이 아니라 뇌의 습관 구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은퇴 후 재무 관리가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1. 사람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은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과 뇌과학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필요해서 소비하기보다 익숙해서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커피, 주말 외식, 모임 후 2차, 쇼핑 앱 확인. 이건 필요보다 루틴에 가깝습니다. 하버드대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일상 소비 중 약 4050%는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습관적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은퇴 후 재무 안정의 핵심은 절약 의지가 아니라 자동화된 소비 패턴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2. 은퇴 후 지출이 줄지 않는 과학적 이유. 은퇴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소비를 자극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간 마이너스 소비 상관 효과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출 증가, 만남 증가, 소소한 소비 증가.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보상 소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1보상 소비, 은퇴 후에는 무료한 보상 소비. 이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도파민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소비로 기분을 보상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커피, 간식, 온라인 쇼핑, 홈쇼핑, 이런 지출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작은 소비가 반복되면
월 30만 7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10년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3. 지출을 줄이기보다 자동화를 바꿔야 한다. 지출을 줄이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면 오래 갑니다. 뇌과학에서는 의지보다 환경이 행동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사용 소비 체감 증가, 자동결제 해지 지출 감소, 식당 계획 외식 감소, 모임 일정 조정 변동비 감소.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스탠퍼드 행동설계 연구에 따르면 지출을 줄이려는 사람보다 지출 환경을 바꾼 사람이 3배 이상 오래 유지합니다. 4. 은퇴 후 재무 안정의 핵심 공식. 은퇴 후 재무 안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안정, 고정비 안정, 습관 안정.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한 번 바꾸면 유지되지만 생활비는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지출보다 지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지출은 불안을 줄입니다. 불안이 줄면 충동 소비도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재무 불안이 높은 사람은 충동 소비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돈이 부족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재무 전략 속도보다 안정. 젊을 때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금융공학에서는 이를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초기 몇 년간 자산 감소가 빠르면 전체 자산 수명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 5년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과도한 지출, 큰 투자 실패, 자녀 지원 확대, 이런 일이 겹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지출 구조가 안정되면 자산은 오래 갑니다. 6. 장수 시대의 현실적 계산. 한국의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었습니다. 은퇴 시점이 60세라면 20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짧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차이만 나도 연 600만 원, 10년 6천만 원, 20년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출 습관 하나가 노후 자산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보다 은퇴 후 3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생활 패턴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7. 결국 중요한 건 통제감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통제감 상실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 때, 지출을 멈출 수 없을 때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지출 구조를 알고 흐름을 이해하면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이 안정이 소비를 안정시킵니다. 결국 은퇴 후 재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심리의 문제입니다. 8.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 볼 질문. 이제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 소비 속도를 알고 있는가? 고정비 구조는 정리되어 있는가? 자동 지출은 얼마인가? 자녀 지원 기준이 있는가? 나를 즐겁게 하는 지출은 무엇인가? 은퇴 후 삶은 줄이는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출 습관이 있습니다. 투자는 변수지만 습관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무 관리의 본질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돈을 오래 쓰는 기술은 돈을 덜 쓰는 기술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쓰는 기술이다.